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충돌. 정수진은 결혼 5년 차,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박영숙 앞에서는 항상 고분고분했고, 친척들 앞에서는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었다. 수진의 남편 김도현은 중견기업 부사장으로 시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다. 수진 역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으로 겉으로는 금슬 좋은 부부로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진은 도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과 재산에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60세로 30년간 김씨 가문의 큰며느리로 살아온 베테랑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회사를 지키며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수진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만족해하는 듯했지만 내심으로는 며느리의 계산적인 모습을 간파하고 있었다. 두 여자의 첫 번째 충돌은 결혼 1년 후부터 시작됐다. 수진이 아이를 갖지 않자 영숙은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명문가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빨리 손자를 보여달라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도현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숙은 수진의 속마음을 눈치챘다. 이 며느리가 진정으로 이 집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들 도현이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수진 역시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 영숙이 자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상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견제하며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고부관계를 연출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첫 번째 약점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영숙이 급한 일로 외출한 사이 수진이 시어머니 방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을 때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발견한 것이다. 그 통장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다. 영숙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액수는 10억 원이 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영숙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물론 영숙은 나중에 그 돈을 갚았지만 당시에는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회사는 물론 김씨 가문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수진은 이 통장을 조용히 복사해 두었다. 며칠 후 영숙이 또다시 손자 문제로 수진을 압박할 때 수진은 처음으로 반격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암시했다. 영숙은 수진의 말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날 밤 영숙은 자신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 수진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평소 완벽하게 숨겨놓았던 통장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수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을. 영숙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수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에게도 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영숙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수진이 대학생 시절 원조 교제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수지는 집안이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이 많은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물론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었지만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해준 것은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도현과 사귀던 시절에도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수진은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순수한 명문대생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여자였다. 영숙은 이 정보를 손에 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됐다. 이제 수진이 함부로 설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도 자신 못지않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두 여자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한 고부처럼 보였지만 서로의 눈빛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영숙은 은근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과거가 복잡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수지는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 불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제 두 여자 사이에는 묘한 균형이 형성됐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회사 자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숙은 며느리의 과거 원조교제 사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더욱 다정한 고부관계를 연출해야 했다. 이런 긴장관계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가족들 앞에서는 서로를 극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외부인들에게는 모범적인 고부관계로 소문났다. 하지만 둘만 남으면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이런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도현은 차기 사장 자리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다. 수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이용해서라도 도현을 도울 생각이었다. 영숙 역시 아들의 성공을 원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할까봐 불안했다. 도현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중요한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알고 보니 경쟁업체에서 로비를 벌인 결과였다. 도현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지는 이때를 기회로 생각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제안했다. 영숙이 숨겨둔 비자금을 사용해서 거래처를 회유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득했다. 영숙은 수진의 제안에 당황했다. 자신의 비밀을 이용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거절한다면 수진이 자신의 과거를 폭로할 수도 있었다. 결국 영숙은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 다행히 계약은 성사됐고 도현의 프로젝트는 성공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두 여자는 이제 공범이 되어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수진과 영숙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서로를 배신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도현은 프로젝트 성공으로 회사 내에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차기 사장 자리는 거의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 아내와 어머니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도현의 사촌 김진우가 해외에서 돌아온 것이다. 진우는 도현보다 2살 어렸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야심이 많았다. 그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진우의 어머니 박선희는 영숙의 시누이였다. 두 여자는 30년간 미묘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다. 선희는 늘 큰댁인 영숙을 부러워했고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해외 경험도 풍부했다.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진우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일부에서는 진우가 도현보다 더 적합한 후계자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수지는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였다. 만약 진우가 도현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영숙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영숙 역시 조카 진우의 등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 도현이 당연히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우의 능력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시누이 선희와의 관계도 신경 쓰여야 했다. 두 여자는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 진우를 견제하고 도현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공동의 적에 맞서 연합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수진과 영숙은 진우를 견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진우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약점은 있기 마련이었다. 조사 결과 진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불법 체류자와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이혼했지만 당시에는 명백히 불법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진우의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진우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물론 매우 정교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됐다. 영숙은 수진의 치밀함과 냉정함에 감탄했고 수진은 시어머니의 인맥과 경험에 놀랐다. 한편 진우는 자신을 향한 미묘한 견제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진과 영숙이 은밀히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선희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자신을 견제하던 영숙이 요즘 들어 더욱 경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진의 행동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선희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진과 영숙이 준비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들은 진우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 업체에 넘겼다는 거짓 증거를 회사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 증거는 매우 정교했기 때문에 감사팀도 의심하지 않았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진우는 큰 곤경에 빠졌다. 자신은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다. 더욱이 그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진우의 어머니 선희는
아들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변호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누군가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회사 내에서 진우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회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진우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도현은 사촌의 곤경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진과 영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진유가 완전히 실각하면 도현의 후계자 자리는 확실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일로 인해 더 깊은 공모관계에 빠져들고 있었다. 진우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배후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진과 영숙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우가 두 여자의 과거 비밀들을 알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영숙의 회사 자금 유용 사실과 수진의 과거 원조 교제 사실을 모두 파악한 것이다. 진우는 이 정보들을 무기로 반격을 준비했다. 선희 역시 아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선희는 필요하다면 시댁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수진과 영숙은 위기감을 느꼈다. 진우와 선희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만약 자신들의 비밀이 폭로된다면 진우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물론이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까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두 여자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제는 단순히 진우를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영숙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선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선희가 과거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진우가 정말 김씨 가문의 혈통인지 의심스럽다는 것까지 암시할 수 있는 폭탄급 정보였다. 마침내 양측의 전면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진우는 수진과 영숙의 과거 비밀들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반대로 영숙은 선희의 불륜 사실과 진우의 출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가족들 앞에서 벌어진 대결은 참혹했다. 30년간 쌓아온 비밀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영숙의 회사 자금 유용, 수진의 과거 원조 교제, 선희의 불륜, 진우의 위자, 결혼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도현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진우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다. 가족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김씨 가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회사 경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직원들과 거래처들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당황했다. 수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5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고 남편의 사랑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영숙 역시 평생 지켜온 품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진우였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서
김씨 가문 전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되었다. 스캔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김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각종 계약들이 취소됐다. 금융기관들도 대출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30년간 쌓아올린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다. 도현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회사는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김씨 가문은 경영권을 완전히 잃었다. 도현과 진우는 모두 해고되었고 가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도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더욱이 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영숙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깊은 후회에 빠졌다. 아들의 성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결국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선희와 진우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 가족을 파멸시킨 대가로 얻은 승리는 너무나 씁쓸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도현은 수진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영숙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진우와 선희는 다른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지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는 모두 사라졌고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었다. 수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여 조촐한 삶을 시작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은 비워졌고 고급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예전 지인들은 그녀를 피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숙은 병원에서 혼자 쓸쓸한 시간을 보냈다. 아들 도현은 가끔 문안을 왔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현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 시작했다. 예전의 부사장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진우는 다른 도시에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다. 비록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는 더욱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2년이 흘렀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가족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시간이 주는 치유력은 서서히 상처를 아물게 했고 각자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수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에도 적응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허영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영숙을 병원에서 마주쳤다. 두 여자는 처음에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과거의 적대감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영숙은 수진에게 사과했다. 자신이 며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인정했다. 수진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두 여자는 이제서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만약 처음부터 진실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도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전 아내가 모두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영숙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몇 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도현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잘못이 있었어도 자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도현은 수진에게도 연락했다. 어머니가 위독하니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라고 했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다. 5년간 시어머니로 모셨던 영숙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병실에서 세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영숙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욕심과 교만이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인정했다. 수진도 자신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도현은 두 여자를 모두 용서한다고 말했다. 잘못은 있었지만 그들 모두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영숙은 수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비록 이혼했지만 도현을 계속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다. 그가 혼자서 외롭게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진우와 선희도 영숙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과거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가족으로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영숙은 조카 진우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장례식에서 그들은 과거의 모든 원한을 묻기로 다짐했다. 영숙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화해의 기회를 제공했다. 도현과 수진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비록 부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솔하게 대화했다. 수진은 도현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재산과 지위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도현도 수진의 변화를 인정하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진우는 서울로 돌아와 작은 회사를 창업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다시는 가족 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선희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했다. 그녀는 형수 영숙과의 경쟁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제는 남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다. 영숙의 기일에는 모두 함께 성묘를 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그들은 과거의 갈등을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이너스 5년. 5년이 더 흘렀다. 김씨 가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가족애를 찾았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